변액종신보험을 하는데 월적립으로 투자를 했던 제일 고액 계약인데요. 24년 1월 5일과 25년 1월 5일을 비교를 해봤더니 수익률이 22.35에서 37.83으로 15% 이상 올라왔고요. 첫 번째, 2024년 성과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액종신보험을 하는데 월적립으로 투자를 했던 제일 고액 계약인데요. 요 분이 이제 2018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 40만 원씩 냈었습니다. 추납 가능 금액이 6천이었고 요 6천만 원이라는 추납 금액을 다 채운 사람입니다. 24년 1월 5일과 25년 1월 5일을 비교를 해봤더니 수익률이 22.35에서 37.83으로 15%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가 요때 당시에는 7,400이었는데 요때는 이제 8,80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납입 보험료는 1,400 정도 늘었는데 이 적립금이 요때는 8,000이었는데 1억 700으로 2,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낸돈은 1,400 늘었는데 적립금은 2,700 늘었으니까 올해 수익 난 것만 한 1,30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요분이 이제 30만 원씩 납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월 납입 30만 원이고 지금 56회차 납입을 했고 추납은 당연히 30만 원 가득 채워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요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4년 1월 과 25년 1월을 비교해 봤더니 수익률이 11.66에서 27.85로 마찬가지로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는 2,600만 원 요때 당시에 냈었고 지금은 3,300이었는데 적립금이 2,500에서 3,600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낸돈은 한 700 정도인데 1,100만 원 늘었으니까 수익금이 한 400 정도 1년 동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잘 내긴 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15%면 그래도 이제 무시당하지는 않을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냈죠. 근데 솔직히 요즘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펀드 랭킹의 1년 수익률 1, 2, 3, 4위를 쭉 보면요. IT 소프트웨어 주식형, 미국 주식형이라고 해도 이거 사실 거의 다 이제 IT 섹터 몰빵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글로벌 성장 주식형, 요것들의 1년 수익률이 거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참 요즘 15%를 내고도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정말 열광적으로 많이 사들였거든요. 올해만 375조 원을 사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달 전인가 그때 이슈 리뷰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본원소득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순채권국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때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최근에 엄청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면서 약간 좀 할 말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일단 압도적입니다. 1년 동안 무려 136%나 올랐고요. 미국 주식이 26% 올랐다고 하고 금값이 또 26%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아파트와 한국 주식은 정말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연끌해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미국 주식의 성과가 훨씬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고로 지금 현재 미국 증권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무려 64조 달러에 달할 정도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주요했던 종목들은 탑 10개의 주식들, S&P 500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10개를 차지하는 그 종목들이 S&P 500 상승분의 60%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개 기업들이 11%를 기여했고요. 나머지가 30%를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 상승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덕분인지 때문인지 이게 역사적으로 추이입니다. 추이를 봤을 때 하위 75개 주식들, S&P 500이라고 하면 75%라고 하면 대충 400개 정도 되겠죠. 그 400개 기업 대비 상위 10개 기업의 주식이 750배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S&P 500 전체에서 밑에 있는 400개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750배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수준 바로 이전에 대공황 때나 그런 일이 있었고 대공황 이후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긴 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하위 75%의 몇 배나 되는가 상위 10개 주식이, 그리고 오른쪽은 상위 10개 주식이 S&P 500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인데 지금 보시면 38%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전체에서 상위 10개 주식이 이 S&P 500 전체 비중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상위 10개 종목을 또 따로 계속 보자면 S&P 500 종목의 다른 종목들은 이 PE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워드 PER입니다. 포워드 PER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실적 전망을 반영해가지고 이 주가 수익 비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장이 컨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컨센을 반영했을 때 내년에 벌 돈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가 그 벌 돈의 몇 배나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역사적인 S&P 500의 평균 PER은 대충 20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탑 10개 기업 외에 다른 것들은 다 2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탑 10개 기업들은 30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드렸지만 요 PER이 낮아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거나. 기업 이익이 성장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도 이 PER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낮아지는 거는 기업 이익이 성장해서 주가를 낮추지 않고도 이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높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미국 주식은 압도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주식에 비해서. 여기서 가로축은 ROE,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로축은 주가 대비 자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다른 국가들은 이런 추세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PER이 높으면 자산 대비 주가도 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보여주는데 인도와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은 추세선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 유포리아 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유포리아라는 게 환희 뭐 그런 뜻이거든요. 엄청난 열광적인 환희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 포워드 PE와 빅스 지수와 불리시 센티먼트 얼마나 증시가 오를 거냐 하는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유포리아 미터라는 거를 만든 게 또 있습니다. 유포리아 미터 관점으로 쳐다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증시에 대한 상승 기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계, 하우스홀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43%, 심지어 이번 3분기였어요. 4분기까지 감안하면 정말로 더 많아졌겠죠. 요게 43%까지 역사적인 고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주식에 대한 열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반면에 우리 CMBS라는 게 커머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채권입니다. 모기지 채권에 대한 연체율은 금융 위기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은 부동산과 우리는 따로 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이런 상황인데 주식 혼자 그렇게 오른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가적으로 이 민간의 90일 이상 연체율이에요. 30일 이상 연체율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상환이 되고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90일 이상 연체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연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체들을 보면 이 크레딧 카드론과 오토론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게는 확실히 돈이 없기는 없다는 거죠. 돈이 없기는 없고 갚을 돈도 없기는 한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른다는 게 참 이게 신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도 계속 할 수 있어가지고 돈이라도 계속 벌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민간 고용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계속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정부 고용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 자체를 정부가 완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용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프라이빗 고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 요 고용지표가 부진해지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부진해진 게 1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시장이 이걸 옳다고 판단한다면 시장이 맞겠죠. 그래서 쟤는 아마 틀렸을 건데 어쨌건 간에 S&P 500은 6,000포인트까지 상승해 있는 시점이고 연초 2024년 4,600~700쯤 됐었나요? 4,600~700쯤 됐을 때에 비하면 무려 3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또한 어마어마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S&P 500이 7,000 갈 거래요. 나스닥 7,000 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강방천인가? 그래서 별명이 강7,000 뭐 그런 분인데 지금 나스닥은 2만입니다.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 7,000을 갈 거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 것 같고 웰스파고나 야덴이랑 더치뱅크 여기가 이제 7,000이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보수적인 UBS조차도 6,400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IB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로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마인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얘기했고 아마 제가 또 틀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변액보험으로 2024년에 15%의 수익을 냈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최대 수익률을 저는 기록했습니다. 이제 9년차 일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나 대체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인 비트코인과 미국 성장주는 더 경악할 만한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 S&P 500 상승은 시총상위 10개 기업이 59%의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테크 섹터에 편중되어 있고요.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위 75%보다 800배 크고 지수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상위 10개 기업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닷컴 버블과 코로나에 이어 30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와 가계의 직접 투자 비중은 이전 버블 시기의 역사적 고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CMBS와 신용카드, 오토론에 대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간 고용은 위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은행은 한결같이 증시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비관론자는 전부 잘렸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IB는 이제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이런 IB 리서치 센터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곧 죽어도 롱입니다. 절대로 숏을 말하면 안 돼요. 곧 죽어도 롱을 해야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